지금 몽골 전역에서 하나의 한국 음식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닭도 아니고 치킨도 아닙니다. 닭을 토막내 붉은 양념과 채소, 떡을 함께 넣고 한 냄비에서 끓여 먹는 음식, 닭볶음탕입니다. 처음 본 순간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행도 광고도 마케팅도 없었습니다. 그저 유튜브 영상 몇 개와 드라마 속 짧은 장면이 전부였죠. 하지만 2달 만에 몽골 가정의 저녁 식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음식이네. 처음엔 거부하던 사람들이 어느새 자기 방식으로 레시피를 바꾸며 매일 저녁 닭볶음탕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국물은 자작하고 밥은 따로 먹지 않고 비벼 먹는 식사법. 몽골 사람들에겐 낯선 방식이었죠. 그리고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 닭볶음탕이 어떻게 몽골의 생활 속 한 끼로 남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38살 안서연입니다. 몽골에 온 지 석 달째였어요. 국제식문화 리서처로 일하면서 한국 음식이 해외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기록하는 게 제 일이었죠. 보통은 불닭이나 치킨 같은 것들을 예상했습니다. 화려하고 SNS에서 자주 보이는 음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몽골에서 제가 본 건 달랐어요. 울란바토르 외곽의 한 동네 슈퍼마켓이었습니다. 오후 5시쯤 퇴근길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고기 코너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닭고기를 사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찾는 건 통닭이 아니었습니다. 토막낸 닭이었어요. 뼈째 잘린 한국식 손질 방식 그대로였죠. 상인은 익숙하게 닭을 잘라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해본 것처럼 능숙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원래 닭을 통째로 굽거나 살만 발라서 요리했거든요. 뼈째 토막내는 방식은 익숙하지 않은 조리법이었어요. 그 옆 코너에는 고추장과 고춧가루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어요. 양을 확인하고 가격을 비교하고 고민하는 모습이었죠.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한 여성의 장바구니를 봤어요. 토막낸 닭, 고추장, 감자, 당근, 양파, 그리고 떡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료 구성이 명확했어요. 특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한 조합이었죠. 저는 그 여성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만드실 거냐고.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국 음식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냥 영상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슈퍼마켓을 나와서 저는 근처 주택가를 걸었어요. 저녁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창문마다 불이 켜지고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요리 냄새가 났어요. 한 집 앞을 지나가다가 매운 냄새를 맡았습니다. 고추장 특유의 자극적인 향이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 냄새는 분명했거든요. 한국 음식이었죠. 며칠 뒤 저는 현지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바트였어요. 30살쯤 됐고 한국 드라마를 자주 본다고 했죠. 저는 바트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몽골에서 유행하는 한국 음식이 뭐냐고. 바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특별히 유행하는 건 없다고 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먹는 게 있다고 했죠. 저는 어떤 음식이냐고 물었습니다. 바트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닭을 토막 내서 빨간 양념에 버무리고 채소랑 떡을 넣어서 끓인다고 했습니다. 한 냄비에서 다 만든다고 했어요.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죠. 그냥 닭 요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닭볶음탕이었습니다. 바트에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만들어 먹었냐고. 바트는 한 달 전쯤부터라고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다고 했어요. 한국 주부가 만드는 영상이었다고 했죠. 처음엔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닭을 그렇게 요리하는 방식을 본 적이 없었대요. 양념도 낯설었고 조리 과정도 복잡해 보였다고 했죠. 그런데 한번 만들어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트에게 물어봤어요. 맛이 어땠냐고. 바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또 만들게 됐다고만 했어요. 그 대화 이후로 저는 의도적으로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닭고기 코너를 확인했어요. 토막낸 닭을 찾는 사람들이 매일 있었습니다.
많은 건 아니었지만 꾸준했어요. 고추장 가게 주인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인은 요즘 고추장이 잘 나간다고 했어요. 전보다 팔리는 양이 늘었다고 했죠. 누가 사느냐고 물으니 젊은 사람들이 주로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검색해봤어요. 몽골어로 닭볶음탕을 검색하니 몇 개 영상이 나왔습니다. 조회수는 많지 않았어요. 몇천에서 많아야 몇만 정도였죠. 댓글도 적었습니다. 하지만 영상 내용은 비슷했어요. 한국 가정에서 닭볶음탕 만드는 과정, 가족들이 함께 먹는 장면, 밥에 비벼 먹는 모습.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도 찾아봤어요. 최근 몽골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 몇 편을 확인했죠. 그중 한 드라마에서 닭볶음탕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냄비를 중심으로 먹는 장면이었어요. 특별한 대사는 없었습니다. 그냥 배경으로 스쳐 지나가는 정도였죠. 광고는 없었습니다. 브랜드도 없었어요. 공식적인 홍보나 캠페인도 보이지 않았죠. 그냥 영상 몇 개와 드라마 속 짧은 장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정도 노출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보통은 더 강한 자극이 필요했습니다. SNS 챌린지나 인플루언서 협찬이나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닭볶음탕은 그런 게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죠. 그냥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퍼지고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아파트가 소개해준 집이었어요. 30대 부부와 아이 둘이 사는 곳이었죠. 저녁 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부인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냄비 안에서 뭔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냄새로 알 수 있었어요. 닭볶음탕이었죠.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냐고. 부인은 한 달 전부터라고 했어요. 영상 보고 따라했다고 했죠. 처음엔 어땠냐고 물으니 부인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했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했죠. 양념도 너무 많고 조리 방식도 복잡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봤다고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만들게 됐다고 했죠. 저는 남편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이 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모르겠다고 했어요.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싫다고 하기도 그렇다고 했죠. 그날 저녁 저는 그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 위에 닭볶음탕이 놓였어요. 냄비 안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밥을 담고 닭볶음탕을 덜었어요. 밥 위에 올리고 양념을 섞어서 먹었습니다. 자연스럽지는 않았어요. 조금 어색해 보였죠. 하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뭔가 설명되지 않는 흐름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음식을 좋아해서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익숙해서 먹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들고 있었죠. 숙소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관찰한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슈퍼마켓에서 본 장바구니, 바트의 말, 유튜브 영상, 드라마 장면, 그 가정의 저녁 식탁. 모든 조각이 있었지만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 음식인지, 왜 지금인지, 왜 이렇게 조용히 퍼지는지.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은 고요했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어딘가에서는 저녁 준비가 끝나가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닭볶음탕이 끓고 있을 거였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 다시 갔어요. 이번엔 오전 시간이었죠.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닭고기 코너 앞에 섰어요. 토막낸 닭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와 똑같았어요. 한 여성이 닭고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뼈째 잘린 조각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어요. 표정은 익숙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망설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결국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저는 그 여성을 따라가 봤습니다. 고추장 코너로 갔어요. 여러 제품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을 보고 용량을 확인하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가 또 집어들었어요.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이었죠. 결국 하나를 골랐습니다. 가장 작은 용량이었어요. 그리고 감자, 당근, 양파를 샀습니다.
떡도 샀어요. 저는 그 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길에 저는 그 여성에게 말을 걸었어요. 무엇을 만드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여성은 잠시 저를 봤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닭 요리라고 했어요. 한국 음식이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에도 만들어 보셨냐고 물었어요. 여성은 한 번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쯤이라고 했죠. 그럼 왜 또 만드시냐고 물었습니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어색한 웃음이었어요. 저는 슈퍼마켓을 나왔습니다.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또 만드는 걸까? 맛있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저는 다른 동네로 갔습니다. 울란바토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요. 주택가였죠. 저녁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창문들을 봤어요. 불이 켜진 집들이 많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요리 냄새가 났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고추장 냄새였습니다. 매운 향이 공기를 타고 왔어요. 한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집 더 지나자 또 같은 냄새가 났어요. 저는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이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었어요. 냄비 앞에 서 있었죠. 냄비 안에는 닭고기가 있었습니다. 붉은 양념이 고기를 덮고 있었어요. 채소도 보였습니다. 여성은 국자로 양념을 섞고 있었어요. 표정이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확신하지 못한 채 움직이는 것 같았죠.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을 지나쳤어요. 몇 걸음 더 가니 또 다른 집에서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이번엔 더 진했어요. 오래 끓인 것 같았죠. 이틀 뒤 저는 바트를 다시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저는 바트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도 그 음식 만드냐고. 바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난주에 한 번 더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고춧가루를 줄였다고 했어요. 너무 매웠다고 했죠. 맛이 어땠냐고 물으니 바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상하다고 했어요.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고 했죠. 왜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또 만드냐고 물었어요. 바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만들게 된다고만 했어요. 저는 바트의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데 반복한다는 게 논리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다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그 집이었어요. 30대 부부와 아이들이 사는 곳이었죠. 부인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들어가니 주방에서 뭔가 끓고 있었습니다. 냄비 뚜껑이 덜컹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또 그 음식을 만드시냐고.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로 4번째라고 했습니다. 왜 자꾸 만드시냐고 물으니 부인은 대답을 망설였어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저녁 준비할 때 생각난다고 했어요. 남편도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이 음식이 좋으냐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 왜 또 먹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웃었어요. 부인이 만들어주니까 먹는다고 했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냄비가 식탁으로 옮겨졌어요. 뚜껑을 열자 김이 올라왔습니다. 붉은 양념이 자작하게 졸아들어 있었어요. 가족들은 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닭볶음탕을 덜었어요. 저번에 봤던 것보다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익숙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은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에 양념을 섞어서 먹고 있었어요. 부모는 조금 천천히 움직였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가족이 이 음식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낯설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부인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다음에도 만드실 거냐고.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마도 그럴 것 같다고 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반복하는 걸까? 맛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익숙한 것도 아닌데. 며칠 뒤 저는 유튜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닭볶음탕 관련 영상들을 봤어요. 조회수가 조금 늘어 있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었지만 천천히 오르고 있었어요. 댓글도 몇 개 더 달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짧은 댓글들이었어요. 만들어봤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맛평가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만들었다는 사실만 적혀 있었죠. 저는 한 댓글을 봤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썼더군요. 이상한데 또 만들게 된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다음 주 저는 시장에 또 갔습니다. 이번엔 저녁 시간이었어요. 퇴근 후 장 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닭고기 코너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지난주보다 많았어요. 토막 낸 닭이 빨리 팔리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계속 닭을 잘랐어요. 쉴 틈 없이 칼을 움직였습니다. 손님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유행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유행이라면 더 화려해야 했거든요. SNS에 올라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언론에서 다뤄져야 했죠.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조용했습니다. 그냥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퍼지고 있었어요. 고추장 가게 주인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장사가 어떠냐고 물으니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고추장이 꾸준히 나간다고 했습니다. 누가 주로 사느냐고 물으니 젊은 사람도 있고 중년도 있다고 했어요. 특별히 정해진 층은 없다고 했죠.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관찰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사람들은 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만들고 있었죠.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왜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그냥 만들게 된다고 했죠. 저는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맛 때문도 아니고 편리함 때문도 아니었어요. 문화적 친밀감 때문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울란바토르의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켜져 있었어요. 어딘가에서는 저녁 준비가 끝나가고 있을 거였죠.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또 닭볶음탕이 끓고 있을 거였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로. 그로부터 2주가 지났을 때 저는 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이번엔 평일 오전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닭고기 코너 앞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수였어요. 토막 낸 닭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인은 계속 칼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쉴 틈이 없어 보였죠. 저는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한 사람이 닭을 사가면 곧 다른 사람이 왔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추장 코너로 갔습니다. 진열대가 비어 있었어요. 상인에게 물으니 오늘 아침에 다 팔렸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들어온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고추장은 천천히 팔렸거든요. 이제는 달랐어요. 슈퍼마켓을 나와서 저는 주택가로 갔습니다. 점심시간 전이었어요. 아직 요리 냄새는 나지 않았죠. 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여성이 닭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토막을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 여성의 손놀림을 봤어요. 익숙했습니다. 처음 하는 것 같지 않았죠? 칼을 쓰는 각도, 힘을 주는 방식,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몇 집 더 지나자 다른 집 주방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양념을 만들고 있었어요. 고추장, 간장, 설탕, 마늘을 섞고 있었죠. 하지만 비율이 달랐습니다. 제가 아는 레시피와 달랐어요. 고추장이 적었습니다. 대신 간장이 많았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영상을 그대로 따라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바트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바트의 집으로 갔어요. 저녁 시간이었죠. 바트는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냄비 앞에 서 있었어요. 닭볶음탕을 만들고 있었죠. 저는 바트에게 물어봤습니다. 몇 번째 만드는 거냐고. 바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7번째라고 했어요. 양념을 만드는 과정을 봤습니다. 이번엔 고춧가루를 거의 넣지 않았어요. 대신 간장을 많이 넣었습니다. 색이 진했죠. 왜 바꿨냐고 물으니 바트는 대답했습니다. 매운 게 부담스러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줄였다고 했죠. 감자도 더 많이 넣었습니다. 원래 레시피보다 2배 정도 많았어요.
왜냐고 물으니 아이들이 감자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떡은 빼고 대신 국수를 넣었어요. 떡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국수가 비슷할 것 같았다고 했죠. 저는 그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이 음식이 더 이상 한국 음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골 음식도 아니었어요. 그 중간 어디쯤에 있었죠? 냄비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바트는 뚜껑을 열어서 확인했어요. 국물 양을 봤죠. 자작하지 않았습니다. 국물이 많았어요. 왜 국물을 많이 했냐고 물으니 바트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먹기 편하다고 했어요. 자작하면 나눠 먹기 어렵다고 했죠.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식탁에 냄비가 놓였어요. 바트의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각자 밥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닭볶음탕을 덜었어요. 밥 위에 올리고 섞어서 먹기 시작했죠.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가는 집이었어요. 40대 부부가 사는 곳이었죠. 저녁 준비 중이었습니다. 부인이 주방에 있었어요. 냄비에서 뭔가 끓고 있었죠. 저는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만드시냐고. 부인은 대답했어요. 닭 요리라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이냐고 물으니 부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닭 요리라고 했죠. 냄비를 봤습니다. 닭볶음탕이었어요. 하지만 색이 달랐습니다. 붓지 않았어요. 갈색에 가까웠죠. 고추장을 안 넣었냐고 물으니 조금만 넣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매운 걸 못 먹는다고 했어요. 대신 뭘 넣었냐고 물으니 간장과 설탕을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았다고 했죠. 저는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냐고. 부인은 1달 반 전부터라고 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2~3번 만든다고 했습니다. 왜 자주 만드냐고 물으니 부인은 대답했습니다. 편하다고 했어요. 한 번에 다 해결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부인은 설명했어요.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밥이랑 같이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서 노트를 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영상을 따라 하지 서브트랙션 않았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양념을 줄이고 재료를 추가하고 조리 방법을 조정하고 있었죠. 한국 음식이라는 인식도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닭 요리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뭘 써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 음식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너무 낯설었고 이해되지 않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아 있었죠. 그것도 설명 없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이었어요. 불빛들이 켜져 있었죠. 어딘가에서는 또 닭볶음탕이 끓고 있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아는 닭볶음탕이 아니었어요. 각 집마다 다른 음식이 되어 있었죠. 며칠 뒤 저는 시장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저녁 시간이었어요. 닭고기 코너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상인은 쉴 새 없이 닭을 잘랐어요. 토막낸 닭이 빨리 팔려나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유행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유행이라면 더 화려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조용했어요. 그렇다고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1달 반이 지났거든요. 그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저는 고추장 가게로 갔습니다. 주인이 새 재고를 진열하고 있었어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요즘 많이 팔리냐고.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용량보다 큰 용량이 더 잘 나간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주 사니까 큰 걸 산다고 했죠.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를 다시 폈어요. 제가 보던 기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맛으로 설명할 수 없었고 편리함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문화적 친밀감으로도 설명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설명 없이요.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다시 그 동네로 갔습니다. 평일 저녁이었어요. 특별한 날이 아니었죠.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창문들을 봤습니다. 불이 켜진 집들이 많았어요. 저녁 준비 시간이었죠. 어딘가에서 요리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주방이 보였죠. 냄비가 불 위에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여성이 국자로 국물을 떴습니다. 맛을 보고 다시 국자를 내려놓았죠. 닭볶음탕이었습니다. 여성은 뚜껑을 덮었어요. 그리고 불을 줄였습니다. 익숙한 움직임이었죠.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정확한 시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몇 집 더 지나자 또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고추장 냄새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닭고기 코너 앞에도 사람들이 있었죠. 토막 낸 닭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줄을 서지는 않았어요. 그냥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상인은 닭을 잘랐습니다. 손놀림이 빨랐어요. 이미 몇 번이고 한 일이었죠. 한 남성이 닭을 샀습니다. 장바구니에 넣고 고추장 코너로 갔어요. 고추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격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바구니에 넣었죠. 저는 그 남성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뭘 살지 알고 있었거든요. 슈퍼마켓을 나와서 저는 주택가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거리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한 집 창문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식탁이 보였어요.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냄비가 식탁 중앙에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어요.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아버지가 국자를 들었습니다. 닭고기를 떠서 아이의 그릇에 담아줬어요. 아이는 밥 위에 올렸습니다. 양념을 섞어서 먹기 시작했죠. 어머니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국물을 밥에 부어서 비벼 먹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녁 식사였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트를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바트에게 물어봤습니다. 요즘도 그 음식 만드냐고. 바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만드는지, 맛이 어떤지 그런 질문들은 의미가 없었거든요. 바트도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만든다고만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그 집이었어요. 저녁 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부인이 주방에 있었어요. 냄비에서 뭔가 끓고 있었죠.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뭘 만드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식탁에 냄비가 놓였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앉았어요. 각자 밥을 담고 음식을 덜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고 있었어요. 평범한 저녁 식사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이 음식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었어요. 너무 낯설었고 이해되지 않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며칠 뒤 저는 몽골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관찰은 끝났거든요. 짐을 싸면서 저는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지금까지 기록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음식이 왜 여기 있는가? 마지막 장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뭔가 쓰려고 했어요. 하지만 쓸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덮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거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창문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시간이었죠. 어딘가에서는 저녁 준비가 시작되고 있을 거였습니다. 냄비가 불 위에 올라가고 재료가 들어가고 양념이 섞이고 있을 거였어요. 어떤 집에서는 닭볶음탕이 끓고 있을 거였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요. 그냥 저녁 식사로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갔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가 보였어요.
불빛들이 켜지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닭볶음탕이 끓고 있을 거라고. 설명 없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작아지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점점 희미해졌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몽골에서 관찰한 내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쓸 말이 없었어요. 왜 이 음식이 남았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맛 때문도 아니었고 편리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친밀감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어났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결국 한 문장만 썼습니다. 닭볶음탕이 몽골의 저녁 식탁 위에 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바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식탁 위에 냄비가 있었어요. 닭볶음탕이었죠. 바트는 아무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진만 보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저는 사진을 보면서 울란바토르의 저녁을 떠올렸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들, 냄비에서 올라오는 김,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음식. 설명 없이 그냥 거기 있는 음식.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켜져 있었죠. 어딘가에서는 저녁 준비가 끝나가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울란바토르의 어느 집 식탁 위에도 닭볶음탕이 놓여 있을 거였습니다.